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린테크TV 상장기업 자문팀 편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 상장기업 자문팀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남광민 회계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법인 린 상장기업 자문팀의 남광민 회계사입니다. 네, 상장기업 자문팀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상장을 원하는 기업, 네, 그리고 맞습니다. 상장됐다가 상폐 위기에 몰린 기업 등 그렇습니다. 모두 혁혁한 성과를 올리고 계시죠? 다행히도 운 좋게도 지금 현재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술 특례 상장 자문건만 해도 여러 건이고, 맞습니다. 또 상장 폐지 공시가 올라온 기업들을 도와서 상폐 방어를 해준 건도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건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무엇입니까? 최근 투자 시장이 어렵고, 그 다음 자금이 메마른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투자 유치가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투자 유치를 실패했을 때 코스닥 기업에 굉장히 큰 위험으로 부메랑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투자 유치 관련해서 우리 코스닥 기업들이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를 한번 논의해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 회계사님, 네. 투자 유치 실패하면 당연히 자금 경색이 오는 거는 좋은데 그거 말고도 상장 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큰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뭡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 유치를 한다고 공시를 했다가 투자 유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벌점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벌점이 15점 이상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아, 투자 유치하려다가 상폐 사유가 되는군요. 투자 유치라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상장 폐지라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난관에 것이죠. 병착하게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투자 유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 투자 유치는 기업이 유동성을 확충하고 싶다, 현금. 그 다음에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유치하면은 자본금이 유치될 것이고, 그렇죠. 타인 자본을 유치하면은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CB 등으로 유치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상장 폐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유동성이 부족하면 채무 불이행 또는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부도, 그 다음에 파산에 이르는 파산 선고 등이 채권자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부족하는 경우 전액 자본 잠식은 당연히 상장 폐지 사유고, 그 다음에 밑에 암호처럼 기재된 게 있어요. 굉장히 긴데. 뭡니까 이게? 자, 제3자 50 법차손 이관 개폐라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이상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외워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냐면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 3년간 자기 자본의 50%에 이르는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2년 동안 발생하면은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 하지만 2년 동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계속되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3자 50 법차손 이관 개폐. 네, 맞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네, 최근 3년간 자본의 50% 해당하는 법인세 차감전 손실. 네. 이 2년 이상 계속되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장기업 대표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입니다. 공시인데요. 공시가 어떻게 중요할까요? 상장기업을 운영을 하시면 공시에 대해서 당연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간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공시라는 것은 저희가 15점이라는 그 버퍼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공시라는 것은 저희가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게 우리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당연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네. 밑에 기업 이름을 적어놨는데 A사, B사, C사, V사, W사, Z사 등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갑사, 을사가 아니고 공시 이슈가 발생한 기업을 정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A라는 약자로 시작되는 회사, B사, C사 전부 다 있습니다. 네, 뭐 A부터 Z까지입니다. 다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이 공시 이슈에 개입되고 공시를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한다고 공시를 했다가 맞습니다. 실패한 경우에 벌점을 맞은 벌점을 받은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유치를 실패했는데 이것도 지금 위기인데 상장 폐지 이슈까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는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이 매우 서러운 거죠.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서러운 것은 회사의 책임인 것이고 우리는 그걸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첫 번째 일본을 보시면 유상증자를 하던 CB 등으로 투자 유치를 하던 투자 협의를 하게 돼 있고 네. 투자 협의라는 것은 누가 언제 일자 기준으로 얼마를 어떤 비익을 유한회사든지 주식회사든지 어떤 비익을 사용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 주식인지 CB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협의가 모두 완료되고 나면 2번부터에 있는 절차인 공시 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슈가 되는 경우는 이런 투자 협의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시를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3번부터 있는 변경 지연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등의 기한 한도가 있는데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변경하다가 결국에는 철회를 하고 그래서 유상증자 철회, 그 다음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하기로 했었던 사업계획도 철회하면서 대규모의 벌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벌점만 받게 되는 투자 유치 실패도 서러운데 상장 폐지까지 가는 날벼락이 발생하게 되는 지금 겁니다. 여기 정리해 주신 내용이 바로 벌점을 받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네. 일이 잘못돼 가는 케이스를 네. 5가지 단계로 나눠서 해주셨군요. 네.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식으로 기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맞습니다. 이런 패턴을 밟았단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딱 4가지로 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네. 이것들만은 한번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하나. 네. 투자 유치는 투자 유치가 필요한 기업이 가는 것인데 네. 투자 유치가 필요한 기업이면 만약에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또는 투자 유치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유명한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투자 유치가 필요한 기업은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라고 해서 현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투자자를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많은 사례에서 말씀드리는데 투자 유치가 실패됐을 때 저희가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네. 투자 유치를 실패한다 해도 만약에 이 회사의 고의나 알고도 그랬다 또는 중과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라는 과실이 없으면 한국거래소도 그 경위를 인정해서 굉장히 낮은 벌점을 매기거나 벌점을 심지어 매기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충분히 이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굉장히 과한 벌점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첫 번째 체크하는 게 투자자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는데 실패했어. 그럼 그 투자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지를 몰라요. 네. 왜 누군지를 모르냐라고 하면 소개를 받았대요. 그럼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다라고 물어보면은 소개를 받은 사람이 또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대요.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여서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점조직은 아닌데 지금 투자자가 이 투자 유치 사기 또는 투자 유치 이슈는 그 상대방에게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매우 가벼운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소개와 소개에 넘어서서 투자를 뭐 보려고 기업을 본 다음에 아니면 뭐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런 기업이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거래소가 보는 것은 네. 과연 이 불성실 공시를 한 사유가 당신이 투자자를 직접 물색했느냐 아니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찾아왔다고 맞습니다. 해서 그거에 소홀하게 덥석. 덥석 응했다가 결국 이렇게 됐느냐를 굉장히 본다는 말씀. 그럼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경위서를 아무리 작성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상장 기업이라는 곳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라고 해서. 사람이 꼭 엔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투자 관련해서 투자 유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셨냐입니다. 제일 많이 공시가 변경되는 것이 투자자가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할지는 이미 결정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유치자가 계속 변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게 물어보면 누가 투자를 하기로 했었나요? 라고 해서 그 투자자가 외관이라도 또는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의 대표라든지 외관이라도 있으면 이런 외관을 믿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실이나 통상의 과실 정도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뭐 아이러니한 대답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해서 투자 상대방이
투자할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저는 겁니다. 솔직히 네. 그런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투자를 중개하겠다고 찾아왔다고 해서 그에 응해서 공시까지 한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데요. 네. 무슨 거의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장기업 대표님들이 이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신다는 말씀. 그럼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분이 뒤에 있대요. 전주가 있다. 또는 그럴 수 회장님이 있죠. 네, 그럴 수 계신다. 있죠. 실제 존만 존재할지 회장님이 모르겠지만. 막 돌아다니진 않으실 테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상장기업의 투자 유치를 그런 있겠구나라는 추정으로 했다가는 뭐가 되죠? 당연히 그런 공시를 했기 때문에 상장기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리스트.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투자 상대방이 사실은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아직 투자가 안 됐지 않았느냐? 투자 협의가 완료되면 공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공시를 하면 그 공시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컨펌시켜서 돈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회전이 됩니다. 투자가 마련돼야 공시를 하는데 공시를 하면 투자를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논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시를 하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시 철회 벌점이 무서워서 공시를 철회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 투자자에게 끌려가면서 누가 있다더라. 만약에 그게 실패되면 다른 사람이 있다. 기다려봐라. 누가 있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끌려가면서 장기 지연 공시가 철회되는 순간 굉장히 높은 이 벌점을 맞게 되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섣불리 공시를 했다는 마치 목줄에 묶여서 네, 코가 질질 낀다거나 끌려가는 그런 맞습니다. 코가 끼는 콧뚜레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매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투자를 유치하겠다, 내가 투자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자가 그것을 이유로 회사에 어떤 지위를 요구한다든지 뭐 상무 또는 임원 또는 지배인 물론 대표이사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지위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 회사를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자료. 저희는 상장기업입니다. 상장기업은 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개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것인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실제 투자 유치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요. 그 불법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했다는 이유로 투자가 안 되면 너 나에게 투자를 안 받고 나를 해고하면은 내가 너가 자료를 줬다는 이유로 거래소에다 말해버릴 거야. 외부 감사인에게 너 이런 거 했다고 말해버릴 거야. 라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이 되려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유치를 중단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끌려다니고 정말 무서운데요. 네. 요즘에 소위 말하는 몸캠이라고 해서 속살을 보여줬다가 완전히 인생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내부 속살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기업의 내부 속살을 보여주면 몸캠은 아니고 이분이 저를 횡령배임으로 걸겠다고 나옵니다. 그런 걸 협박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네. 금전을 요구할 수가 있겠네요. 금전도 요구하고 지위를 유지해달라. 그래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법인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차고서는 급여를 받거나 또는 네. 나를 내보낼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을 달라라는 식으로. 저는 할수 이러다가 그 기업 사냥꾼에게 당하는 그런 장면이 막 상상이 됩니다. 너무나 맞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기업 사냥꾼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그 강도도 매우 심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소위 허위 투자자 또는 기업 사냥꾼은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이 투자의 목마른 점을 항상 네.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책제도 분과위원장으로서 이제 부의장으로 최근에 위촉이 됐는데요. 스타트업들의 희망 또는 바람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 빨리 상장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장 기업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주의할 점이 많고 특히 투자 유치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미 상장해 있던 기업이든 앞으로 상장할 기업이든 이 부분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투자 유치는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뭐 수백억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업에 있는 CFO라든지 대표이사님도 모두 현명하시고 똑똑하십니다. 하지만 작은 집 하나를 거래할 때도 공인중개사를 대동하는 것처럼 수백억, 수십억에 투자를 할 때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큰 일을 할 때 우리 가이드 또는 의사를 대동한다고 생각하시고 믿을 만한 자문사, 그 자문사는 법률, 재무, 그 다음에 거래소 규제까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자문사와 항상 논의를 해가면서 하시면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예방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에도 네. 쉐르파라고 맞습니다. 하는 가이드가 짐도 들어주고 맞습니다. 안내도 해주고 해서 네. 위험 관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상장 기업은 마치 쉐르파와 같은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치의를 항상 옆에 두시고 경영하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이제 홍보 말씀을 대신해 드리면 우리 법무빈님의 상장기업 자문팀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그리고 재무 전문가인 회계사들 그리고 규제 전문가인 한국거래소 출신의 고문단이 네. 완비되어 있어서 네. 원스톱으로 이런 문제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